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떤 회사의 재무적인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쏙쏙들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일종의 건강검진 같은 거죠. 여러분, 혹시 정말 좋아하는 회사 하나쯤 있으시죠? 그런데 그 회사가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꽤 심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체력, 바로 지급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와, 재무건강검진이라니 재밌겠는데요. 네, 저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그럼 뭐부터 보면 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건강검진의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이 회사가 빚, 그러니까 남의 돈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가장 먼저 볼 지표는 바로 총부채 비율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되게 간단해요.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이 빚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해요. 회사의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그냥 나눠주면 끝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시로 보고 있는 푸르프록이라는 회사를 볼까요? 계산해보니까 0.27이 나왔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회사가 가진 자산의 27%는 빚, 그러니까 빌린 돈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0.27, 27%. 숫자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27%면 빚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감이 잘 안 오네요. 와,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때그때 달라요가 정답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별로 평균치가 완전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거대한 공장 설비가 꼭 필요한 제조업은 당연히 IT 기업보다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무 분석가들은 이 숫자를 하나만 보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채 자기자본 비율로 주주들이 낸 돈하고 빚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자기자본 승수를 통해서 자기 돈 1원으로 자산을 얼마나 불렸는지도 보는 거죠. 이렇게 다각도로 봐야 회사의 진짜 체력이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빚이 많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짚었어요. 빚이 아무리 많아도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그 이자를 내고도 남을 정도라면 그건 아주 건강한 거예요. 오히려 빚을 잘 활용해서 더 크게 성장하는 똑똑한 회사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걸요, 요즘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이 엄청 강해지려고 수련 비용으로 빚을 좀 냈어요. 하지만 그 힘으로 훨씬 더 보상이 큰 퀘스트를 계속해서 성공시킨다면 그 빚은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오히려 성장을 위한 멋진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이자를 낼 능력이 충분한가? 이걸 숫자로 똑부러지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자 보상 배수, 영어로는 TOI라고 부르는 비율입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EBIT를 이자 비용으로 나눠주는 건데요. 여기서 EBIT는 뭐냐면 이자하고 세금 내기 전에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이자로 내야 할 돈의 몇 배나 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우리 프로프록 회사를 다시 볼까요? 이자 보상 배수가 무려 4.9배나 되네요. 와,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자로 100원을 내야 한다면 이 회사는 490원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이자를 내고도 돈이 한참 남죠? 이 정도면 아주 튼튼한 안전 쿠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이익으로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느냐를 보는 거군요.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교재를 예습하다 보니까 현금 보장 비율이라는 것도 있던데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또 다른 지표가 필요한 건가요? 오, 아주 예리한데요.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어요. 그건 바로 회계에 숨어있는 작은 함정, 감가상각비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10억짜리 기계를 샀다고 해봐요. 돈은 맨 처음에 10억이 한 번에 나갔죠.
그런데 회계장부에는 이 기계가 10년 동안 매년 1억씩 낡아 없어진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이 1억을 매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매년 1억씩 돈이 나가나요? 아니죠. 돈은 처음에만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를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 일종의 유령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보상 비율은 더 정확한 그림을 보기 위해서 아까 그 이자 보상 배수 공식의 분자에다가 이 유령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주는 겁니다. 이익이 아니라 진짜로 손에 쥔 현금으로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보자는 거죠. 훨씬 현실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푸르푸르의 현금 보상 비율을 계산해 보니 와, 6.88배, 거의 7배에 가깝게 나오네요. 아까 이자 보상 배수보다 훨씬 높죠? 이건 이 회사가 장부상 이익보다 실제로 현금을 더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돈 빌려준 은행 같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를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떼일 염려가 적으니까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의 재무 건강 검진 도구함에 어떤 유용한 도구들이 새로 들어왔는지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는 먼저 총부채 비율을 통해 회사가 빚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자 보상 배수와 현금 보상 비율을 통해 단순히 빚의 크기가 아니라 그 빚의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한 건 빚의 양이 아니라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 즉 체력이라는 점을요. 오늘 배운 이 지표들이야말로 한 기업의 미래, 그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돋보기입니다. 자, 이제 이 돋보기는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애널리스트가 된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회사의 재무 체력을 확인해 보고 싶으신가요?